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은 없으세요? 장 건강에 좋다고 해서 비싼 유산균을 꼬박꼬박 챙겨 먹었는데 이게 효과가 있나 싶기도 하고, 반대로 뜨끈한 된장찌개 한 그릇 딱 먹으면 속이 편안해지는데 이걸 또 매일 먹자니 나트륨이 걱정되고요. 도대체 뭐가 정답이고 내 몸에 뭘 챙겨야 할지 참 헷갈리셨을 거예요. 보통 많은 분들이 된장이냐 프로바이오틱스 영양제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오늘 제가 그 헷갈리는 마음을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건강정보를 분석하고 플랜을 세워드리는 이웃집 닥터 이승은입니다. 사실 된장과 프로바이오틱스 영양제, 이 둘은 경쟁 상대가 아니거든요. 장 건강을 위한 목적과 원리 자체가 서로 다른, 그리고 또 서로 도와주는 두 가지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특정 문제를 딱 집어서 해결하는 표적 균주 보충 전략이고, 다른 하나는 장 전체 환경을 건강하게 만드는 장내 생태계 회복 전략이에요. 먼저 표준 균주 보충 전략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우리가 흔히 먹는 좋은 프로바이오틱스 영양제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해요. 이건 어떤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연구들로 효과가 증명된 특정 균주만 골라서 아주 높은 농도로 넣어주는 정밀한 방법입니다. 이 균주들은 장 점막에 먼저 딱 자리를 잡아서 나쁜 균들이 붙을 자리를 뺏어버리는 경쟁적 배제라는 것을 하고요. 박테리오시인이라는 천연 항생 물질을 직접 만들어서 유해균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임무는 장벽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특정 균주들은 우리 장세포들을 더 촘촘하게 연결해주는 단백질들을 많이 만들도록 해주거든요. 이렇게 장벽이 튼튼해지면 장누수 현상을 막을 수 있어요. 장누수가 막히면 장 속에 있던 나쁜 독소가 혈관으로 들어가는 걸 막아주니까 우리 몸에 전체적으로 퍼지는 만성염증을 막는 데도 가장 큰 도움이 되죠. 가장 정교한 기능은 면역 시스템을 조절하는 것인데요. 특정 균주가 우리 몸의 면역세포랑 직접 만나서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은 좀 덜 만들게 하고, 염증을 막아주는 물질은 더 만들게끔 신호를 보내는 것이에요. 아토피 연구에서 특정 유산균이 효과를 보이는 것처럼 이건 아무 균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딱 그런 임무를 수행하도록 연구된 균주들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볼 때 복잡한 영어랑 숫자로 된 균주 이름까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똑같은 락토바실러스 람노소스라도 지지균주나 다른 균주나에 따라 우리 몸에서 일으키는 면역 반응이 전혀 다를 수 있거든요. 균주마다 자기 역할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거죠. 여기까지 들으시면 항생제를 먹었거나 급성 장염에 걸렸을 땐 이런 특수부대원 같은 유산균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감이 오시죠? 이런 표적 균주 보충 전략은 단기적인 문제에 대한 아주 효과적인 해결책입니다. 그렇다면 만성적인 장 불편감이나 과민성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땅 전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우리의 전통 된장이 장내 생태계 복원 전략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 선수입니다. 된장 안에는 장내 생태계를 살리는 핵심 3가지 요소,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가 모두 들어있는 완벽한 복합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된장 속에는 바실러스 서브틸리스, 락토바실러스, 아스퍼질러스, 오리제 등 다양한 종류의 살아있는 미생물, 즉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있고요. 둘째, 된장의 원료인 콩에 들어있는 풍부한 식이섬유와 올리고당은 이 미생물들과 원래 장에 살던 좋은 균들의 훌륭한 먹이, 프리바이오틱스가 되어줍니다. 셋째, 발효 과정에서 미생물들이 만들어낸 수많은 좋은 물질들, 유기산, 펩타이드, 단세지방산 등은 포스트바이오틱스로서 장 환경을 유익균이 살기 좋은 상태로 만들어주고 장세포에 직접 영향을 주기도 해요. 그래서 된장찌개를 끓여서 균이 좀 죽더라도 이 프리바이오틱스와 포스트바이오틱스 성분은 그대로 남아서 우리 장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내용을 잘 보여주는 연구가 있습니다. 2021년 스탠퍼드 대학에서 발표한 논문인데요. 한 그룹은 식이섬유만 많이 먹었고 또 한 그룹은 된장 같은 발효식품을 꾸준히 먹고 비교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식이섬유만 많이 먹은 그룹보다 된장 같은 발효식품을 꾸준히 먹은 그룹에서 장내 미생물 종류가 훨씬 더 다양해졌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장내 환경이 이미 약해져서 식이섬유를 분해할 유익균 자체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단순히 먹이만을 공급하는 식이섬유 중심의 식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결과예요. 결국 유익균 자체,
프로바이오틱스와 금어기 프리바이오틱스, 그리고 발효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유익한 대사산물 포스트바이오틱스까지 한 번에 공급해주는 된장 같은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결과인 거죠. 물론 된장 이야기를 할 때 나트륨 문제를 빼놓을 순 없죠. 짜게 먹으면 안 좋다는데 된장은 너무 짜지 않나요? 하는 걱정 당연히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모든 소금을 다 똑같이 나쁜 놈으로 취급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되는 소금은 미네랄은 싹 빼고 만든 순수한 염화나트륨, 정제염이에요. 과자나 라면, 온갖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게 바로 이거죠. 하지만 전통 방식으로 잘 만든 된장은 칼륨이나 마그네슘 같은 다양한 미네랄이 들어있는 천일염을 써요. 우리 몸에서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는 칼륨과 같은 다른 미네랄들이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정제염과는 몸에서 작용하는 방식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더 중요한 사실은 한국인들의 나트륨 섭취의 주범은 사실 된장이나 김치가 아니라 가공식품이나 외식 메뉴에 숨어있는 나트륨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도 고혈압이나 신장 환자들처럼 나트륨을 특별히 더 조심하셔야 되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된장에 나트륨이 걱정되신다면 가공식품을 먼저 줄이시고 된장을 끓일 때 칼륨이 풍부한 버섯, 시래기, 두부와 같은 채소를 듬뿍 넣어서 나트륨 배출을 돕는 지혜를 발휘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제 진단의 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표적균주 보충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장내 생태계 복원이 필요할까요? 물론 이 두 가지는 칼로 자르듯 나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길게 보면 장내 생태계를 좋게 하는 식단을 유지하면서 필요할 때 단기적으로 특정 균주의 도움을 받는 식으로 둘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항생제를 드시고 있을까요? 아니면 여행지에서 물갈이를 했거나 급성 장염으로 고생하셨을까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장은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균형이 확 무너진 상태일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장기적인 관리보다는 검증된 특정 균주를 투입해서 급한 불을 끄는 표적균주 보충, 좋은 프로바이오틱스의 도움을 받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별한 이유 없이 늘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거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처럼 오랫동안 장 기능에 문제가 있을까요? 원인 모를 피부 트러블이나 만성 피로 때문에 힘드실까요? 장 생태계 전체에 힘이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장내 생태계 복원 전략입니다. 된장 같은 발효식품을 꾸준히 챙겨 먹으면서 장이라는 땅 자체를 비옥하게 만들어서 생태계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힘을 길러줘야 하는 거죠. 올바른 전략을 선택했다면 이걸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방법도 알아야겠죠?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고를 때는요, 첫째, 내가 원하는 효과가 연구로 증명된 균주 이름을 꼭 확인하셔야 해요. 물론 어떤 균주가 어디에 좋은지는 너무 복잡하고 다양해서 제가 여기서 특정 제품을 추천해 드릴 수는 없어요. 다만 균주 이름이라도 명확하게 밝히는 제품이 그렇지 않은 제품보다 훨씬 믿을만하다는 최소한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둘째, 연구에서 효과를 보였던 만큼 보장 균수가 유통기한 끝날 때까지 보장되는지 확인해야 하고요. 셋째, 위산을 뚫고 장까지 살아남게 하는 코팅 기술 같은 게 적용됐는지 살펴보면 더 좋습니다. 장내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는 식단 관리가 핵심이에요. 된장뿐만이 아니라 김치, 요구르트 같은 다양한 발효식품을 먹어서 미생물 종류를 늘려주고 동시에 채소, 과일, 통곡물처럼 다채로운 식이섬유를 공급해서 유익균들의 먹이를 풍부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꾸준한 식단 관리가 여러분의 장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이메 의원 원장 이승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